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꿈속의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오늘도 세상에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대구의 스타트업 기업들. 그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젊은 감각으로 이루어진 트렌디한 회사입니다. 젊은 패기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신한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기업일수록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지만 최적의 인재 확보는 언제나 어려운 법. 이를 해결하고자 대구 스케일업 허브가 나섰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만남, 그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대구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의 요람이 되고자 탄생한 대구 스케일업 허브. 지난해 문을 연 이래로 현재 60개 기업들이 미래 유니콘을 꿈꾸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한 5.5만 개 정도의 창업 기업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 기술 기업들 보면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 AI라든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요즘 의료, 바이오 기업들 많이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하이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문해주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스케일업 허브에 채용 박람회가 있는 날. 덕분에 평소보다 분위기가 떠들썩한데요.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5개사에 대해서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그 5개사에 대해서 작업 환경과 근무 환경 그리고 개발 도구들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스케일업 허브에 총 60개 스타트업이 입주를 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지역에서 채용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두 집단의 운명적인 만남. 학생들은 현업에서 일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열심히 눈에 담아봅니다. 동영상도 제작하고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요건 지금 홍보 동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파트너가 될지도 모를 관계. 일단 언어 제어에 관련된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랑 분야가 맞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평소 취업할 때 주제가 확실한 회사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주제들이 다 확실하고 캐릭터성이 강하다는 걸 느끼고 신기했습니다. 그중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눈길을 끈 스타트업이 있었으니 꿈의 휴양지를 개척하는 스타트업이자 모두의 워너비 직장이 되고 싶은 이곳의 정체는? 저희는 그 대구에 있는 건축 스타트업이고요. 스테이라고 얘기하는 1박에 60만 원 이상 하는 고급화된 풀빌라, 펜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설립 후 현재까지 경주와 제주의 고급 펜션을 건축 운영 중이라는 이곳. 한 단계 스케일업을 꿈꾸며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새로운 멤버를 절찬 모집 중이라고. 저희는 스테이만 꾸준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장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공유 별장을 전국에 1000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UX, UI 디자이너, 마케터 되게 많은 직군의 사람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능력보다는 어떤 실행력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인재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어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채용 박람회. 특명 단 5분 만에 인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기업들의 소개에 참가자들도 집중하는데요. 저희가 대구에서 지금 뽑는 인원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백엔드, iOS,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마케터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저랑 창업할 것도 이렇게 도와줬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자기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전 금액을 저희 기업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견이나 장기적으로 출장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IT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전공과는 조금 상관없지만은 그쪽에서 제가 좀 많은 정보를 좀 알아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스포츠 쪽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거 관련돼서 바이크 타는 이런 관련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쪽 마케팅도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이 들었고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대로 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메인 이벤트. 참가자들이 각자 선택한 스타트업과 면접을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그럼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그런? 저희 학교 커리큘럼 내에서는 디자인이나 3D 쪽은 없고요. 제가 혼자 독학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떤 분야로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야로 가고 싶어 하세요? 일단 지금은 주요적으로 백엔드 개발하고 있고요. 백엔드가 좋아요? 우선 이제 말하는 거에서 자신이 해온 것과 말이 일치하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산업군 안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꾸준히 키우거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꾸준함을 가진 인재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사전 접수 때부터 개발자들의 주목을 받은 이들. 요즘 가장 핫한 AI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데. 그럼 혹시 저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AI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었고 그리고 아까 회사에서 잠깐 봤을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 사람의 정체. 바로 락밴드 슈퍼키드의 보컬 허채. 이곳 스타트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네요. 저희 회사는 AI 엔진을 기반으로 음성과 언어의 특징을 분석하여서 초기 질환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어요. 약간의 적극성이 있고 밝은 분들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를 위한 소소한 행사들. 취업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왔던 일과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가, 얼마나 잘 맞느냐가, 얼마나 매칭되는가가 지원 동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취에 관한 거라던가 아니면 월세 지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채용 박람회 와서 취업 메이크업도 받고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모르다가 와서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컨설팅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어떤 직종을 가서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좀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50건 이상의 면접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채용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꿈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춘들. 그 열정이 있어 더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각 기업마다 초반에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면접을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면접을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컨설팅하는 방법도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좀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점도 많이 배워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채용 박람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저희 대구 내에서 많은 꿈들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목마른 이 시대의 청춘들과 인재가 필요한 스타트업의 만남. 끝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챙겨야 할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직접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생화 케이크와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꽃 인삼주까지 지금부터 가정의 달 금손이 되어볼까요? 기념일이 참 많은 5월. 올해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은 기념할 일도 뭔가를 선물할 일도 참 많잖아요. 이런 특별한 날에 내가 뭔가 손수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금손이 되어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까요? 가정의 달 금손이 되기 위해 찾은 곳은 달콤한 디저트숍입니다. 요즘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있는 디저트들이 참 많잖아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서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의 마술사 파티시의 조지윤 씨입니다. 오늘 달콤한 디저트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에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디저트들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인기 있는 디저트는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커피랑 드시기 좋은 이런 휘낭시에류 같은 경우는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한 식감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이런 르뱅 스타일 쿠키는 요즘 젊으신 분들 크림치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쿠키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가족들이랑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도 뭔가 좀 근사한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생화 케이크가 요즘에는 많이 인기가 있고 가정의 달에는 꽃 선물까지 같이 하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이 좋을 거예요. 생화 케이크 듣기만 해도 너무 근사한데 근데 사실 제가 베이킹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세요. 베이킹의 비읍도 모르는 저지만 원데이 클래스에서 금손에 도전해 봤는데요. 생크림부터 빵과 생화까지 미리 밑작업이 돼 있어서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이 음악 너무 비장한 거 아니냐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료진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심정으로 준비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선생님, 전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제누아주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빵은 총 4장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크림을 샌드를 하고 딸기를 촘촘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시기 전에는 케이크 시럽을 발라서 전체적으로 케이크가 촉촉할 수 있도록 먼저 밑작업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시럽 바르는 거 먼저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폭신한 카스테라가 촉촉해지도록 시럽을 바르고 부드러운 생크림으로 덮어준 다음 반씩 자른 딸기를 넉넉하게 올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서 4단 케이크를 만드는 거죠. 음식은 사랑이라더니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케이크 바깥쪽에 생크림 바르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와,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선생님이 너무 경력자인 게 너무 티가 나는데요. 선생님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7년, 8년 정도 됐는데요. 이거 평상시보다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제 거 보세요. 그래서 살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울퉁불퉁하던 케이크가 말끔하게 변신 성공. 여기 이제 깨끗하게 소독과 세척 과정을 거친 생화를 가지고 아이싱된 케이크 위에다가 예쁘게 한번 장식을 해볼 거예요. 꽃은 전체적으로 높낮이를 조금 달리하고 꽃 얼굴이 방향이 약간씩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식으로 꽂으시는 게 훨씬 예뻐요. 꽃은 전용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 소독한 후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호일 등으로 감싸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싱해서 조금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너무 예뻐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꽃도 예쁘게 잘 꽂으시고. 곰손인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생화 케이크.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오늘 생화 케이크 만드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자 선택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생화 케이크는 기념일이나 시기나 그 때에 따라서 케이크에 꼽아서 선물하면 더욱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다음에는 다른 케이크를 좀 도전해봐야겠어요. 금소대에 도전할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SNS에서 해시태그를 타고 주목받고 있는 꽃 인삼주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선생님, 제가 SNS에서는 꽃 인삼주 사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요. 아니, 근데 많이들 만들러 오시나요? 그럼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그런 파티이긴 한데 상견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커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강 같이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꽃 인삼주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몸통과 꽃잎으로 사용할 인삼, 그리고 이쑤시개와 실이 필요하고요. 인삼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인삼을 통째로 넣는 인삼주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인삼꽃주, 제가 지금 만들어서 다 건조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꽂아서 병에다가 넣는 인삼꽃주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건조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건조를 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조기가 집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건조는 20분인데 건조하기 전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요. 소주에 한 하루 정도 담궈줘야 되고 만약에 집에 건조기가 없다 그러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담그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키친타올로 닦으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건조된 자른 인삼을 꽃잎이라고 생각하고 한 겹 한 겹 덧붙여서 꽃봉오리를 만드는데요. 꽃봉오리가 있고 3개를 감싸고 그 다음에 5개를 감쌀 거예요. 실제 꽃잎을 만지는 것처럼 섬세한 터치가 필요했는데요. 남자 수강생분이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겠죠. 한 송이 한 송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하니까 손님도 너무 중요하고 쉽지가 않은데 근데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면 받는 사람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드시네요. 평소에 이런 뭐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하는 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 요리나 제빵이나 커피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꽃봉오리에 명주실을 감아서 동여매면 예쁜 인삼꽃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인삼 몸통에 이쑤시개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쑤시개는 끝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과연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꽃 인삼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이건 외눈발이 인삼 같아요. 이렇게 넣을 때 뭔가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만들지 않았나.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뭐 해보면 될까요? 이제는 여기에 병에 넣고 소주를 부으면 끝이에요. 이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팁 하나. 꽃은 작게 만들수록 좋은데요. 나중에 인삼이 술의 수분을 흡수해서 꽃잎이 더 활짝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담금 소주를 가득 붓고 알코올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하면 인삼꽃주 완성!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선생님, 저 이건 이제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우선 이거는 6개월 후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둘수록 더 약효는 좋아요.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햇빛에 두셨다가 이제는 집에 들여놓으시면 이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6개월 뒤에 딱 한 잔 먹으면 오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행복한 가정의 달, 저의 손끝에서 활짝 핀 인삼꽃. 잘 숙성돼서 향긋한 꽃 인삼주가 되겠죠? 인삼주를 좀 만들어봤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섬세한 작업이라서 좀 만들 때
짜증은 났는데 이렇게 완성을 해서 보니까 너무 이뻐서 아까워서 못 마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정말. 아니, 이거 뭐 선물하시거나 할 계획 있으세요? 만약에 미래의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같이 한잔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화 케이크와 꽃 인삼주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저 같은 곰손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예쁜 인삼주가 탄생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만들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 금손되기 성공! 감사의 마음과 정성 어린 선물을 나누는 가정의 달. 원데이 클래스의 문을 두드리면 솜씨 없는 곰손도 센스 만점 금손이 됩니다. 직접 만든 생화 케이크와 꽃 인삼주로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부 분무형 손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팔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천연 성분의 세제로 손꼽히는 3대 가루, 사용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요. 3가지 다 사용법이 다르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줄 주부 9단 최송화 주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소를 위해 찾게 되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하지만 그 종류와 사용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효과를 2배로 올려주는 올바른 천연 세제 사용법 지금 알아봅니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 먼지와 물때, 기름때로 고민 많으시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있을까요? 주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과탄산소다입니다. 오랫동안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자국이나 얼룩이 남아서 지저분해지는데요. 아무리 세제를 많이 써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 이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강한 염기성 물질인 과탄산소다는 물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표백작용을 돕는데요. 우선 과탄산소다와 물을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스크와 고무장갑은 필수고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과 과탄산소다를 3대 1의 비율로 섞은 다음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넘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탄산소다를 넣고 끓여주는데요.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가 잘 녹은 물에 냄비를 푹 담가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남은 얼룩은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와, 마치 새 것처럼 반짝반짝 한눈에도 효과가 확 보이시죠? 과탄산소다는 표백제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활용법이 무궁무진한데요. 주방에서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싱크대인데요. 배수구에도 기름때나 찌든 때가 쉽게 생기잖아요.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수구를 막은 다음 종이컵 반컵가량의 과탄산소다와 온수를 가득 부어줍니다. 기포가 생기면서 때를 벗기는 효과인데요. 싱크대의 냄새를 잡는 동시에 각종 찌든 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는 강한 세정력을 지닌 만큼 마스크와 장갑, 환기는 필수고요.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베이킹소다인데요. 베이킹소다와 쓰시고 남은 칫솔만 있어도 주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빵과 쿠키를 만들 때에도 쓰이는 식품 첨가물로 안전성이 높은 베이킹소다. 하지만 약 염기성인 만큼 세정력이 강하진 않은데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흡착성이 뛰어나서 물에 섞기보다는 가루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에는 계면 활성제가 없기 때문에 찌든 때나 기름을 녹일 수는 없지만요. 가루 상태로 뿌려 솔로 문질러줄 경우 이물질을 흡착해 제거하고 탈취 효과도 좋습니다. 과일을 세척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과일 씻으실 때 베이킹소다 가루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가루 그대로 뿌려서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묻혀준 다음 꼼꼼하게 문질러주고요. 5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탈취 효과가 뛰어나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효과적인데요. 다만 수분이 차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소다는 불쾌한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취와 제습에도 탁월합니다. 활용법이 다양해 천연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만능 살림템 베이킹소다. 물과 닿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루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약하긴 하나 염기성 물질인 만큼 금속으로 된 제품은 부식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신발장에 넣어두셔도 탈취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연산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 안 되고요. 구연산은 제대로 사용하시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염기성인 두 물질과는 달리 구연산은 산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구연산 한 스푼을 녹여주면 준비 완료. 구연산수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이곳 욕실인데요. 세제를 아무리 사용해도 비누 물때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구연산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연산은 염기성 물질을 녹이기 때문에 세제 잔여물 제거에 탁월한데요. 구연산을 녹인 물을 뿌려준 다음 헝겊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손쉽게 깨끗한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때와 비린내까지 한 방에 해결하는 구연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여기서 주의사항. 욕실 청소를 할 때에도 환기는 필수입니다. 산성인 구연산은 세제 잔여물을 없애주는 마무리 용도로 적합하고요. 오랜 시간 물과 섞여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의 세제들.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반응과 효과가 모두 달라지니 정확한 성질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쓰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과 청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보세요.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또는 의식을 행하고자 할 때 쓰였던 범종. 지금은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사람의 손이 빚어낸 천년의 소리, 마음까지 울리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곳. 문어리 팀장이 찌고도 돼요. 한번 삐끗하면 그냥 여태까지 한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고의 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자리한 이곳은 진천군 덕산읍. 화창한 봄날, 뜨거운 열기 속에 모두가 집중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범종 제작사이자 이른바 범종의 명가라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팔촌 형님이 이걸 만들었어. 이 교회종을 만들고 6.25 딱 터지고 나서 교회종 막 단피가들 화천까지 가서 종 만들었대요. 그땐 이런 꿈을 못 꿨다. 쇠를 녹여 각종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는 주철장. 대한민국 명장이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원광식 주철장이 아들과 함께 미루고 미루던 최대 크기의 범종을 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이나 이런 쪽에 없었던 그 밀랍주조 공법이라는 이제 그 전통 주조 기법이 있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넘어와서 중국도 사용을 했었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보면은 저희는 꾸준히 밀랍주조로 전통적으로 계속 종을 만들어 왔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 뭐 사형주조라고 해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재래식 방법으로 종을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그런 공법적인 차이에서 일단은 그 정밀함이라든지 그 품질의 차이가 나요. 문양의 디자인, 거푸집 제작, 쇳물 붓기. 이 모든 과정은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인 만큼 경험 많고 노련한 장인들이 함께 진행해 가는데요. 모든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쇳물이니까 쇳물이 몸에 닿으면 위험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게 걱정 없어요. 오래 우리가 이제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괜찮고, 뭐 이제 이따 따를 때, 물 따를 때 이럴 때 이제 쇳물이 좀 튀거든요. 그런 때도 이제 많이 튀지는 않고, 한번 이제 뭐 몇 방울씩 튀는 거는 그게 위험하진 않아요. 좋은 날을 기다린 만큼 특별한 종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밀랍 주조 기술과 현대의 정밀 주조 기술인 로스트 왁스 주조 기술을 융합한 방식으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높이 5m에 달하는 초대형 범종 또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쇳물을 붓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푸집의 모든 곳을 최대한 꼼꼼하게 메우고 채워야 합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정밀한 작업이죠.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거푸집의 자리를 잘 잡아 단단히 조여줘야 비로소 기본적인 작업이 끝이 납니다. 저기 지금 저 모래하고 약품하고 섞어가지고 저 지금 틈새 막으려고 내려보냈어요. 이제 짜게라고 그러는데 그 불을 가하면은 부풀어 오르는 약품이 있어요. 그걸 아까 맨 밑에다 짰잖아요. 아까 동그랗게. 그래 이제 그거가 압축을 이겨내는데,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아예 메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밀려 나오게.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무게 12톤 정도의 범종으로 용해로를 모두 가동해 범종에 들어갈 쇳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200도에 녹인 쇠만 15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넣기 위해 다시 옮겨야 하죠. 위험천만한 순간, 그야말로 작업 과정 중 긴장도가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오늘이 긴장이 최고로 돼. 몇 달째 해놓은 게 오늘 결정이 나.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여태까지 한 게 전부 다 그 뭐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죠. 이게 3,300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12톤 정도 중량됩니다. 네. 디자인부터 다시 처음부터 한 거라서 지금 이거 한 6개월 정도 지금 작업한 것 같아요. 뜨거운 쇳물을 옮기는 일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수십 년을 작업한 장인도, 장인의 옆에서 몇 번을 봐온 아들도 늘 긴장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 시절 고된 작업장 생활을 시작으로 결혼 후 쇳물의 한쪽 눈을 잃은 사고를 당하고도 범종 만드는 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원광식 주철장. 종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범종은 우수한 조형과 아름다운 소리를 간직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100까지 기다려, 1100까지. 좀 기다려. 몇 도가
작업하실 수 있는 온도예요? 보통 한 1100도 이하, 1050도에서 1100도 사이? 저게 많이 올라가면 1300까지도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20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이게 옮기는 시간 동안 온도가 떨어진 거지. 살갗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고. 주조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에서 쇳물을 붓는 데 반해 이곳에서는 대기압을 이용해 아래부터 쇳물을 주입합니다. 이런 경우 기포가 형성되지 않아 주조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눌러. 네, 확 눌러. 누르고 있어. 오케이. 동과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쇳물은 넣는 주입 속도와 온도에 따라 범종 제작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상부 배출구에서 나온 가스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 넘친다. 6개월의 범종 제작 기간. 좋은 날을 잡기 위해 미루기를 반복하며 드디어 쇳물 작업까지 이어왔는데요. 수많은 작업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해체할 때 그때 사실 되게 긴장돼요. 이게 그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과연 6개월의 준비를 거친 이번 범종 작업은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성공했을까요? 과연 그 울림을 들을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바야흐로 가정의 달.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지만 같이 먹더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이번 음식. 바로 햄버거인데요. 요새 외식 시장의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 집 앞에 빵집이 있다는 건 행운이야. 혹시 여기 빵순이 빵돌이 계신가요? 네, 바로 저예요. 빵지술래 왔습니다. 제과 기능장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광주에서 빵 좀 굽는다는 제빵사라면 이분 모르기 어렵다던데 이 정도 수상 경력이면 믿고 먹을 수 있겠어. 저희 가게 빵들은 모든 제품들에 천연 효모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그 재료들을 쓰기 때문에 화학 재료들, 평창제들을 쓰지 않아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속이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중에서도 인기 메뉴는 있지 않겠어? 오는 손님마다 꼭 하나씩 사간다는 이 빵. 저희 버거는 그냥 안에 내용물에 좀 충실하고요. 그다음 빵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패티도 고급 패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상추를 듬뿍 넣어서 드실 때 아삭한 식감이 생기고 정말 건강한 맛이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빵 맛 좀 봐볼까? 껌처럼 쭉쭉 늘어난 반죽, 꼭 포동포동한 게 아기 엉덩이 같아. 38도에서 1시간 따뜻하게 몸 좀 풀면 구름빵처럼 잔뜩 부풀었네. 손맛으로 계량도 정확하게. 계란물로 윤기 더하고 검은깨로 고소함까지. 와, 막 나와서 따끈따끈해.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네, 순서를 어기지 않고 공정을 지켜서 만드는 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버거 만들기는 이제 시작. 하나하나 쌓아가는 정성이 이게 진짜 수제 버거지. 촉촉하게 소스 묻혀서 정확하게 안착. 여기에 매콤함 추가요. 기본이냐 매운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다면 둘 다 주세요.
옛날 버거라 해서 옛날 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빵 아래 양상추로 한 겹 더 번을 깐 건가요? 양상추 양이 상당한 걸. 도저히 못 참겠다. 햄버거는 자고로 두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지. 촉촉한 빵 아래로 아삭하게 씹히는 채소들, 그리고 단짠거리는 패티까지. 삼박자가 완벽해.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 가져가셔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드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져가 드셨을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네 빵집의 넉넉한 인심에 저도 단골 추가요. 강주에 오시면 그 빵집은 꼭 가봐야 돼. 그런 빵집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제가 다 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을게요. 이 골목에 수제버거 성지가 있다고? 깔끔해서 맛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 혼자 온 나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먹어야겠다. 저희 가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버거를 만들기 위해 한우만을 고집하고 있는 한우 수제버거 전문점입니다. 눈으로도 느껴지는 이 신선함. 직접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보고 당일 경매 물품을 구입해서 오고 있습니다. 냉장 한우를 납품받고 있고 직접 15일에서 20일 정도 냉장 숙성을 한 후에 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간은 따로 안 하시나요? 기본에 충실하는 버거에 맞게 패티 또한 기본 한우 100%로 만들고 있고 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즈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부터가 찰지네. 이 비주얼이 맛없으면 반칙. 번도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키포인트. 건강과 맛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린위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스도 직접 만들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의 맛있는 소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료 고르는 것부터 손질, 만들기까지 사장님 손을 타지 않은 게 없구나. 패티 익는 소리에 치즈 받고 내 귀까지 녹는 것 같아. 차곡차곡 맛있는 것들만 쌓이는데 이게 맛없을 수가 없잖아. 버거의 감자튀김은 무조건이지.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이거 내 입에 좀 버거울 수도 있겠는데?
슬슬 입 좀 풀어볼까? 혼자 오니까 남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되고 정말 좋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패티 더블로 들어와. 그래도 다이어트 콜라로 양심 챙기자. 내 뱃살 잠깐 눈 감아. 저희 딸도 저희 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족이 함께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